지금 이제 지적을 오늘 할 거예요. 지난 5월 첫째 시간 이어서 할 건데요. 어디를 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지적이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토지 표시, 그리고 지적 공부, 토지 이동, 그리고 지적 측량.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를 5월 첫 주에 첫째 날 강의일, 첫째 강의일에 하셨고요. 2주 전에. 그래서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오늘 이 부분 해서 지적편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154. 자, 지적은 이런 용어부터 일단 출발을 좀 해야 됩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표시,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가지만 한정하는 용어고요. 그리고 그러한 중요 정보인 토지 표시를 장부에서 이렇게 플러스, 화살표, 마이너스 이런 변화 등록이 되는 모습들, 한마디로 변동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화살표가 변동. 토지 표시가 장부에서 변화, 변동이 일어나면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로 다루겠다, 이제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지 표시는 지적에서 다루는 중요한 정보, 토지 이동은 지적상 중요한 업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 실무관청이 지적 소관청으로 시군구를 얘기합니다. 국가사무로서 위임받아 시군구가 하는데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이 되면서 세종시도 집어넣었죠. 특별자치시장. 그래서 정의할 때는 이제 특시군구에서 세종시가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정의할 때는. 근데 공부하실 때는 그냥 시군구로 공부하시는 게 공부가 좀 더 간명해집니다. 자, 맥1로 갈게요. 155페이지 맥1. 그 밑에 소개된 조문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를 위에다가 제가 암기사항으로 적었어요. 모든 토지를 등록한다. 이게 문맥이잖아요. 전국토를 등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 행정은 국가사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국가,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고요. 2009년도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조금 친절하게 국가기관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그 밑에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출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모든 토지 등록 이렇게 먼저 보시고요. 전국토를 등록한다. 이거는 이념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국토부 장관 B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56페이지에 2번 주제를 보시면요. 소재를 제외한 토지 표시를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딱 봐도 토지 표시를 법령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실무적인 접근입니다.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무적인 접근이라 실무 주체인 지적 소관청이 나와야 된다. 그 맥락을 이어가면 되는데요. 거기 조문에서 소재를 제외한 토지 표시를 결정한다. 그렇게 구조가 보이셔야 되고, 그러면 주어가 실무관청인 지적 소관청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에 토지 표시 소재를 제외하고 끝부분에 결정한다.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 이거 실무적인 접근이구나. 그 주어가 실무 주체인 지적 소관청 D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내용을 또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맥 2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맥 2에 보시면요. 지적 소관청이 실무를 행할 때 거기 수식어를 붙여놨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신청이 국민의 협조를 의미하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이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방치할 수 없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등록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 부분이 또 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3번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지적소관청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제가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조문인데요. 자, 그 밑에 3번 문제 해설해 보십시오. 해설 쪽에 보시면요. 해설 아래쪽에 제가 적었죠.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절차가 거기 주황색 글씨만 볼게요. 조사 계획 수립하고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절차, 조사 계획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부를 작성하고 조서 작성해서 정리결의서에 첨부하고 정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해 두시면 돼요. 요 지금 절차를 확인하셨잖아요. 이 절차를 물은 것이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이 절차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조사 계획이잖아요. 그 정식 명칭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명칭이잖아요. 이 명칭만 4번 냈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틀리게 출제한 게 한 번이에요. 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한 장 넘겨보세요. 159페이지에 그 맥사의 아래쪽에 암기라고 제가 적은 부분 보세요. 시험 범위 내의 법령상에 승인이 나오는 곳이 3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승인도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가시적 지적 공부의 반출 딱 3가지니까요. 우리 지적 시험에서 이 3가지 아닌 경우인데 승인을 얘기하면 일단 틀린 거죠. 그리고 승인을 얘기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 그러면 또 틀린 겁니다. 미리 요거 알고 문제를 푸는데 힌트를 삼으시기 바라고요. 다시 앞장으로 와보세요. 157페이지에 거기 토지동 현황 조사 계획 이 명칭 잘 봐주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에 낼 때 그 위에 3번 문제 B하고 C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C가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관로 안에 들어갈 말이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인데 B로 시험에 냈어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그렇게 동자를 용자로 바꿔서 낸 것만 해도 한 4번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4번을 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출제가 처음 될 때 17회 때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출제자의 모대학 지저가 교수님인데 출제자의 의도는 아주 좋은 거였어요. 뭐냐 하면 토지의 이용과 토지의 이동 요 차이를 아는가를 묻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 토지가 국토잖아요.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는 거는요. 이건 어디서 다루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는 여러분 공법에서 다루는 겁니다. 근데 토지 표시와 그 토지 표시의 장부에서의 변화를 토지동이라 한다 그랬죠. 이게 움직이는 이동이 아니고 다를 이자입니다. 이동. 그래서 이걸 이제 지적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글자가 여기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는 좋았으나 이 조문을 그대로 내면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냈더니 결론적으로 한 글자 차이잖아요. 한 글자.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신 분은 뭐 당연히 모를 거고 공부한 분도 못 봤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의도는 좋은데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공부한 분, 안 한 분 가리는 변별력이 약했던 거예요. 변별력은 없다. 변별력은 아주 미흡했죠. 공부한 분도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에서 시험 출제위원 명단에서 빠지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왜 빠졌을까요? 변별력 없는 문제 출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교수님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 보세요. 이 계속 이거를 4번이나 냈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 내려드릴게요. 우리 지적 문제를 푸실 때 중개사 시험에서 이 지적 문제를 푸실 때 토지 이용이 나오는 순간 일단 X하고 볼 일입니다. 문제 빨리 푸는데 힌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딱 한 군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
이 토지 이용이 나와도 틀리지 않은 곳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본격적인 지적의 내용으로서는 이게 다룰 수 없는 주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 공부가 아니고 기타 보조장부로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장부가 있어요. 거기는 지적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참고하거든요. 그때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토지의 이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즉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참고되거든요. 자, 그것도 찾아드릴게요. 19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97이 아니고 199페이지요. 페이지 199페이지로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자, 199페이지 그 밑에 그림이 보이시죠?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그림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정보와 토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 보여준다고 부동산이라는 명칭에 종합공부라는 명칭을 달고 있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토지의 5번 이용 및 규제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토지의 이용 그러면 여기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고, 그거 아니면 토지 이용 나오는 순간 X 하시면 문제를 빨리 풀어요. 그 힌트 하나 가져가시고. 자, 그러면 다시 157페이지로 돌아가 볼까요? 157페이지에 그 3번 문제의 그 아래쪽에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시험에 7번 냈거든요. 그 7번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 절차를 묻는 문제를 한 문제로 한 번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계획의 정식 명칭을 4번 물었다 그랬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C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승인이 아까 다음 페이지에 있었던, 다음 장에 있었던 세 군데 아니면 승인 얘기하면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승인 그래서 틀리게 냈어요. 승인을 요한다 그래서 틀리게. 계획 수립할 때요. 그럼 처음 몇 문제 낸 거예요? 절차 한 번. 계획 수립할 때 승인 받는다 그래서 틀리게 한 번. 그리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거를 장난쳐 가지고 낸 것만 4번. 6번이죠? 마지막 한 번이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뭐라 내었느냐 하니까 그 토지 이렇게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 여기 X 토지 다음에 X 하시고 푸시면 돼요. 지적은 요걸 중요합니다. 근데 작년 33회 시험에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할 때 이거 어디서 어느 관청이 세우는 계획이에요, 이게? 그 위에 문맥 보세요. 3번 문제에. 지적소관청이 수립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니까 이 계획을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별로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단서에 뭐라 되어 있냐면 다만 부득이 할 때는 읍면동별로 작성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냈습니다. 작년에 33회 시험에. 그러니까 그것도 나왔으니까 받으면 되겠죠. 뭐 대단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낼 조문이 없어가지고 지엽적인 거 한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 할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더 보충해 두시면 기출문제 7문제를 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별표 3개 해 두셔야 됩니다. 맥 1도 별표 3개고 맥 2도 별표 3개예요. 지금 문제 3번도 별표 3개입니다. 그 밑에 문제 4번은 비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충하기로 하고요. 자, 맥 3으로 가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맥 3, 지번으로 왔고요. 거기 표를 보시면 지번은 보시다시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있는 거 우리 다 경험하고 있죠. 그 암기를 보세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 숫자 패산 본번과 부번 대시 표시를 연결하고 의라고 읽는다. 이게 뭐 계속 반복되는 우리 조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표를 보시면요. 일단 산자 있는 지번이 있고 산자 없는 지번이 있잖아요. 산자 있는 지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는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10번지하고 10의 1번지가 보이잖아요. 이런 산자가 없죠? 산자 없는 집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토지대장 지적도의 등록이다. 그거를 이제 제일 먼저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표의 왼쪽에 보면 단식, 복식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단식이 번호 한 개니까 그걸 본번이라고 그래요. 본번, 번호 한 개는 걸. 그 본번으로 된 집안 또는 본번만으로 된 집안이 단식. 그리고 앞에 번호가 본번, 뒤에 번호가 부번이라 하는데 그걸 다 쓰는 거를 번호 두 개 쓴다고 복식이라 해요. 시험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이제 복식이고, 본번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단식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가봅니다. 5번 문제 위로 보시면요. 집원이 3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일까에 대해서 위에 표를 한번 보세요. 10번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일단 그 표의 위로 한번 가는 거예요. 산자 없으니까 토지대장 등록이다. 왼쪽에 번호 한 개잖아요. 본번만으로 된 집안 또는 단식 집안.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번째 정보는요. 번호 그 자체입니다. 번호 그 자체. 10번지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세 가지입니다. 자, 표에서 보세요. 오른쪽에 산 17번지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한테 몇 가지 정보를 주는지 위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그리고 번호 그 자체 항상 그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산자 있으니까 임야대장 등록지다. 번호 한 개니까, 산자가 있어도 번호 한 개니까 본번으로 된 집안이다. 다르게 단식이다. 그리고 산 17번지다. 그 세 가지 정보를 준다는 거죠. 하나씩 해볼게요. 10의 1번지입니다. 그럼 위로 가서 산자 없으니까 토지대장 등록지입니다. 본번과 부번으로 썼으니까 복식 집안입니다. 그리고 10의 1번지입니다. 라고 이제 세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산 17의 1번지라면 일단 산자 보고 딱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 임야대장 등록지입니다. 또는 뭐 임야대장, 임야도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번호 두 개 쓰니까 복식 집안 또는 본번과 부번으로 된 집안. 그리고 집안이 산 17의 1번지라는 거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할 일이 있으시면요. 집안을 손으로 딱 짚고요. 이 집안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중개사분한테. 세 가지 얘기하시는 분요. 100명 중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잘. 그러니까 이런 기초도 없는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실력 없는 중개사 되지 마시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중개사 되세요. 집안부터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문제 풀게요. 뭐 부지기수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조문이고요. 임야대장, 임야도, 숫자 앞에 산. 딱 보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C가 정답이죠. 맥 4로 갑니다. 집안의 부여든 집안의 변경이든 전부 실무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주어가 지적 소관청이 돼야 된다는 것. 하지만 집안의 변경은 단순한 집안 부여와 달리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승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승인도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이고, 그리고 하나 더, 전부 또는 일부를 꼭 봐두세요. 우리 시험에 문제화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역도 집안 변경의 대상이다. 그것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왼쪽으로 오셔서 집안 부여를 보시면 실무니까 지적소관청이 주어고, 지적소관청은 시군구라고 하면 좋다 그랬죠. 시군구가 부여하는데 시군구 단위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동리 단위로 해요. 그래서 집안 부여지역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동리에다가. 다시, 집안 부여는 시군구가 부여하는데 시군구 단위가 아니고 동리 단위로 부여한다. 꼭 그렇게 새겨서 반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게 돼 있어서 북쪽부터 서쪽부터 부여한다 이 말이고요. 북서가 나오더라도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집안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밑에 6번 문제. 빨리 보니까 집안 부여라고 돼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 집안 부여, 실무 규정이구나. 주어가 지적소관청이 나오고, 집안 부여는 시군구인 지적소관청이 하되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동리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동리에 집안 부여지역이라는 명명을 하고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에는 집안 부여지역별로라고 되어 있지만 풀었으면 동리별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시군구가 동리별로 한다. 시군구가
독리별로 한다. 독특하기 때문에 명칭을 붙여서 독리에다가 지번부여지역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활용하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맥 5부터 맥 8까지가 5, 6, 7, 8이 지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번이 나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표를 보시고요. 맥 5를 볼게요.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하는 거겠죠. 그 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세로라고 적어보세요. 세로. 지번을 세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등록 전환은 왜 같이 붙여놨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등록 전환이냐 하면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인데 여기를 개발해서 미개발지입니다. 개발해서 개발지로 바뀌니까 개발지의 등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등록을. 미개발지에 등록해서 개발이 되니까 개발지로 등록을 옮기는 것. 이게 이제 등록 전환입니다. 물론 이제 반대 방향은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발지가 미개발지로 되는 거는 상정할 수 없는 전제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지번 공부하고 있잖아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산자를 붙이죠. 숫자 앞에. 산 3번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3번지의 토지에 개발이 있어서 등록을 이렇게 옮겨요. 그럼 토지대장 등록일 때는 산자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산자를 지우고 3번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1번, 2번, 3번이 있고요. 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98, 99, 100. 100이 마지막 최종 지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개의 토지가 있는 샘플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일단 이 지역을 보세요. 이 지역은 산자가 안 쓰고, 산자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토지대장 등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미 개발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옆에 인근에 산 3번지가 있다고 요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미개발지고 이건 개발지라는 거 그 얘기입니다. 토지대장 등록이고 임야대장 등록이고. 근데 개발이 점점 이렇게 넓혀지다 보니까 여기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등록을 개발지인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으로 옮기니까 산자만 지우고 쓸 수 있는지 지금 금방 아시겠죠? 이게 충돌됩니다. 또 직접 충돌이 안 되더라도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도 못 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로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이 처음 등록하니까 세로 부여하듯이 등록 전환도 산자와 숫자를 다 못 쓰기 때문에 또 세로 부여한다는 게 같잖아요. 그래서 세로 부여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로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세로 부여한다면 1번 생각하시거든요. 1번. 1번을 여기 쓸 수 없는 거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요. 그럼 여기는 100번까지 쓴 지역에 이제 세로 부여하니까 101번을 쓸 차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3번지 옆에 101번. 이거는 바른 행정이 아니죠.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번이 떨어지는 건 안 됩니다. 순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복식이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토지 본번을 활용하는 거죠. 3에 1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보기 좋은 거죠. 새로 만들어 쓰고 순차성이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이 3번지 옆이니까 3의 1이지 여기면 2의 1이고 1의 1이고 98의 1이고 99의 1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으니까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자 예외를 이제 보실 텐데요.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신규 등록지가 또는 등록 전환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101번을 고려할 때 이건 어색하지 않죠. 아까 여기는 101번 쓰는 게 이거 어색하지 않습니까? 3번지 옆에 101번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하지만 100번지 옆에 101번은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보기 좋다 하면서 예외로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게 100에 1이라는 복식을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훨씬 보기 좋은 거를 예외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최종 지번에 토지에 인접해 있을 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쓰는 게 훨씬 보기 좋던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첫 번째고요.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신규 등록지로
또는 등록전환지로 이 지역에 편입되는 예외가 된다면 여기도 떨어져 있는데 100의 1 이거 어색합니다. 떨어져 있는데 왜 100의 1을 씁니까? 그래서 이건 101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뭐 교재에다가 그렸는데요. 필지가 여러 필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원칙대로 하면 3의 1, 3의 2 해서 이게 뭐 200 필지가 있다면 3의 200 이렇게 되겠죠. 복식을 200개나 쓰는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번호 2개 쓰는 거를 200개나. 그래서 여기에 101번부터 써서 여기 순차성은 순간 상실이 되더라도 단식을 101번부터 300번까지 200개, 단식을 200개 쓰는 게 훨씬 보기 좋던데 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 지번의 토지 인접 두 문자 최, 멀리 떨어져, 멀, 여러 필지, 여 해서 최멀여 이 세 가지 계속 뭐 돌아가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